의사들이 이과생 출신들이다 보니까 아름다움에 대해서 수치화해서 말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그러다 보니 뭐 몇 대 몇 대 몇 비율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면 그 비율을 지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나은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 매정성형외과 대표원장 서범신입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안면윤곽의 수술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로 하는 수술 방법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제가 수술 방법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따로 잘 설명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안면윤곽의 수술 방법은 참 많습니다. 광대 수술만 해도 뭐 절개법에 따라서 두피절개, 입안절개, 구렛나루 절개 등이 있고, 절골법만 해도 하이엘, 미드엘, 로우엘, 뼈를 절제하는 방법만 해도 전방절제법, 후방절제법, 또 고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상방으로 올려서 고정하는 상방고정법, 하방고정법, 평행고정법, 또 고정을 몇 개 하느냐에 따라서 무슨 3단 고정법, 4단 고정법 등이 있고, 턱수술도 절개법에 따라서 턱밑절개, 입안절개, 귀뒤사각턱, 턱끝 절골법에 따라서도 뭐 시옷절골, T절골, 방추형절골, 요즘 또 T나 시옷이 아래치아 신경 혼삭을 일으킨다고 해서 V절골 등등, 그리고 아래치아 신경 바깥쪽으로 뼈를 절제하는 턱끝 절제술, 대충 열거해도 저 정도라서 방법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저에게는 다 제 자식 같은 방법들입니다. 제가 다른 수술에 눈 안 돌리고 안면윤곽이라는 한 우물만 파서 연마하고, 또 귀뒤사각턱을 제외하고는 지금도 모두 사용하고 있는 수술 방법들입니다. 귀뒤사각턱조차도 나쁜 수술이어서가 아니라 제 기준에서는 할 케이스가 그리 많지 않아서 지금은 잘 안 하게 되어서 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귀뒤사각턱도 제한적으로만 사용해야 될 수술일 뿐이지 절대 나쁜 수술이 아닙니다. 제 자식들이어서 뭐 이 수술이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술들이 장단점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각 수술마다 내기 좋은 모양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턱끝 절제술은 길이를 축소, 특히 턱끝과 사각도 사이 옆선과 또 입꼬리 아래를 축소하기에 최적화된 수술 방법이고, T절골이나 V절골술은 약간 긴 느낌의 뾰족한 턱끝을 만들기 좋은 방법입니다. 방추형 절골술은 턱끝뼈를 보형물과 비슷한 모양으로 상대적으로 더 두툼하게 전진하기 좋은 방법입니다. 광대 수술에서만 보면 무슨 상방고정법만이 정답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저는 상방고정만큼이나 하방고정도 많이 합니다.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방고정의 하이라이트를 높은 서구형 광대를 만들기 좋은 방법이고, 하방고정은 약간 얼굴이 귀엽고 짧아 보이는 동양적인 광대를 만들기 좋은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이조차도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요. 상담할 때 광대의 방법에 따른 약간의 디테일적인 모양을 보여드리면 외국에 사시는 분들은 좀 상방고정법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고,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하방고정법에서 나오는 그 모양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방고정법이 뭐 서짐이 많이 생길 것처럼 생각되지만 실제로 볼거짐이 채워지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떤 얼굴이 무조건적으로 예쁜 얼굴일까요? 감히 누가 그걸 정의내릴 수 있을까요? 아름다움은 정의내릴 수 없습니다. 의사들이 이과생 출신들이다 보니까 아름다움에 대해서 수치화해서 말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그러다 보니 뭐 몇 대 몇 대 몇 비율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면 그 비율을 지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나은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중안면이 긴 분들에서는 오히려 비율에서 벗어난 짧은 턱끝이 더 나은 결과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찌 보면 황금 비율이라는 비율을 만들 때 통계상에서 중안면이 많이 긴 사람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쁘고 얼굴 작은 사람들의 통계치가 전체 얼굴을 대변할 수는 없겠죠. 황금 비율이라는 것을 차치하더라도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의사도 그 사람 중에 하나이고, 의사들도 각자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모양이 다릅니다. 저도 저만의 취향과 예쁘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약간 짧은 얼굴을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대도 실제로 얼굴이 짧아지진 않지만 약간 얼굴이 짧아 보일 수 있게 포인트를, 하이라이트를 이동시키는 경향이 있고, 그 턱끝도 옆선이 짧은 턱을 선호합니다. 요즘에는 저의 그런 취향을 아시고 내원한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간의 취향이 일치하고 또 그 모양을 추구한다면 그 모양에 맞는 수술 방법을 택하는 것입니다. A 모양을 가지고 싶으면 A가 잘 나오는 수술 방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A라는 모양을 내려고 B의 모양이 잘 나오는 방법을 사용하면 그건 도구가 적절하지 못한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턱끝에서 턱끝 절제술만 하면 반절짜리 수술이 됩니다. 전진이나 혹은 여타 이후로라면 절골술을 해야겠죠. 여기서 턱끝 절제술과 절골술을 설명드리면,
절대수가 절골술은 쉽게 정의내릴 수 있습니다. 턱끝뼈를 잘라내 버리고 조직을 재배치하는 수술이 턱끝 절제술이고, 턱끝뼈를 잘라서 재활용하기 위해서 턱끝뼈를 가공해서 나사로 다시 고정하면 그게 턱끝 절골술입니다. 턱끝 절제술은 턱끝 조직에 재배치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연마되어야 됩니다. 턱끝 조직을 제대로 배치하지 못하면 사용해서는 안 되는 수술법이기도 합니다. 그 기술이 전체 난이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술입니다. 턱끝 절제술에서도 전진의 경우에서는 턱끝 전진이 되는 두께를 조절해서 수술하게 됩니다. 이 두께, 턱끝이 조직이 많다면 턱끝 아래쪽만 살짝 빠져나와도 됩니다. 그렇지만 턱끝 조직이 얕다면 턱끝뼈가 두껍게 빠져나와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턱끝뼈를 얇게, 아주 얇게 전진해버리면 입술 바로 아래 부위가 함몰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인중과 아랫입술 사이에 이 격차가 있는데, 이 격차에 따라서 턱끝뼈 두께를 조절해서 빼기에 T절골이니 V절골이니 방추형이니 이렇게 부분해내서 빼내기도 합니다. 또 턱끝 수술을 할 때 박리를 무조건 적게 해야 된다는 의견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턱 모양에 따라서도 절골을 할 때도 턱끝뼈 아래쪽 조직을 박리해서 재배치하기도 하고, 턱끝뼈와 조직뼈를 붙여서 이동하기도 합니다. 박리 또한 무조건 안 해야 옳은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박리를 하고 조직을 재배치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수술 상담에서 보면 턱끝뼈의 문제라기보다 조직의 배치가 문제가 되어서 조직의 재배치만으로 수술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턱끝은 뼈와 조직의 배치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어서 절골술에서도 박리를 하고 재배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골술을 얘기했지만 절골술 자체도 만능은 아닙니다. 분명 단점이 존재합니다. 무턱에서 절골술도 두 가지 큰 단점이 존재합니다. 첫째, 아래치아 신경, 아래쪽 뼈만 전진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요즘 절골을 너무 두껍게 해서 아래치아 신경이 손상돼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제 수술 상담에서 많이 봅니다. 노력만 하고 노하우만 익힌다면 아래치아 신경 위치도 CT에서 분명히 충분히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치를 찾아내고 나서 보면 전진할 수 있는 두께가 그렇게 두껍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전진을 하고 뼈 아래쪽만 살짝 전진되어서 입술 아래쪽이 꺼지고 턱끝만 살짝 얇게 돌출되는 이상한 모양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전진되는 뼈 자체도 이게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어딘가를 희생해서 나와야 되는 뼈입니다. 어딘가는 뼈의 양이 줄어야 전진된다는 말입니다. 그 줄어든 뼈만큼 뼈를 제공한 부분의 뼈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하악뼈가 지나치게 작은 경우라면 전진을 하게 되면 옆선 쪽이 지나치게 짧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입술 바로 아래 부위의 볼륨을 같이 채워야 될 경우나 뼈가 너무 작아서 제공할 뼈 자체의 재료가 부족하다면 보형물 자체도 고려해야 될 옵션입니다. 보형물 또한 단점이 많이 존재하긴 하지만 뻔히 보이는 전진술의 단점을 향해 달려가기보다는 적은 박리 범위로 또 수면 마취로서 뼈를 자르지 않고 시행되는 보형물의 이점이 더 클 경우도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생각보다 좀 길어졌습니다. 오늘은 수술에 대해서 인문학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수술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것 말고도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이야기하자면 또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저에게 얼굴을 맡겨주시는 분들은 수술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이 정도의 고민은 하고 수술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방법들이 제 자식 같은 부분들이어서 제가 무엇이 옳고 그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던 점도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양한 환자의 상태나 또 다양한 수술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또 고려하다 보면 수술 방법의 선택에 있어서 더 겸손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